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저번 영상은 3개월 동안 항공과 학원을 다녔던 썰과 장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3개월 동안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궁금하셔서 댓글로 물어보신 점들로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항공과 학원에 대해 까먹고 못 드린 점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상 질문, 면접 질문, 기출 질문,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쳐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자신의 알맞는 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마인드맵으로 이거는 이때 써먹을 수 있겠네? 이때는 이걸로 써먹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질문으로 다 퍼뜨리는 거예요. 나는 100개를 만들었어. 하지만 한 50개 정도가 제대로 된 답변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늘려나갔어. 좋아하는 운동, 잘하는 운동, 체력 관리는 바로 잘하는 운동,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책은 내가 최근에 본 책, 즐겨보는 책,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다른 질문으로 늘어나게 해서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저는 2년제를 6개 보고 4년제를 1개 봤는데 2년제에서는 시사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4년제에 대해서는 시사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면접을 보기 전에 좀 찾아보고 학원에서 수업 받았던 중에서 들었던 질문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설명해보세요. 최저시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시급 인상이 되면 어떤 영향이 끼칠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비행 쪽으로 기류가 흔들려가지고 손님한테 물을 쏟았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노인? 임산부?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할 건가요? 이런 유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는 취미, 동아리, 장점, 단점,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자주 사용하는 어플 추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자신이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수업을 받다가 계속 공책에 첨삭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착착착착착 넘겨서 검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못 알아볼 것 같은데? 프린트를 쫙 뽑아서 그걸 들고 다녀. 이래서 저도 그때부터 완성된 거는 따로 한글 파일에 쳐가지고 복사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공책으로 안 보고 딱 A4로 된 걸로 이렇게 보면서 쭉 눈으로 읽으면서 외워갔죠. 내가 면접을 보는 학교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딱 넣었죠. 저는 이 학교에 합격하게 된다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발전하고 싶습니다. 또는 이런 수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학교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마지막 자기소개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따로 만들어서, 자기소개는 똑같은데 면접을 하루하루 다르게 보잖아요. 이때는 그 학교에 맞는 수업이나 그 학교에만 있는 것들로 이렇게 마지막에 탁 바꿔서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이름과 항공과도 다 다르잖아요, 이름이. 항공서비스과, 항공관광과, 항공운항과. 그런 것도 실수하지 않고 잘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정보에 대한 공부는 꼭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전이라든지 꼭. 동아리나 수업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리 수업에 뭘 가장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동아리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다른 학교와 다른 우리 홈페이지의 느낌이나 부족한 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 학교에 대해 공부를 안 했으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몇 시간 전이든 하루 전이든 공부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답변을 외우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말하면 너무 티나잖아요. 로봇처럼 딱딱하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진짜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말투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꼭 무릎을
붙이셔야 되거든요. 저는 무릎 자체는 붓기 때문에 계속 무릎을 붙이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학원에 다녔던 언니는 살짝 오다리처럼 무릎이 안 붙어서 무릎에 부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긴장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도 무릎을 붙이고 흔들리지 않게 딱 꼿꼿하게 면접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자세, 꼿꼿하게 자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면접관님이 다 스캔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로는 들어올 때부터 이미 반은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중요하다. 그리고 시선은 꼭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그 면접관 분께서 딱 눈을 마주쳤는데 바지 부끄러워서 탁 피해버린다. 그러면 그분은 다른 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이렇게 능숙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보다는 이분이 더 환한 미소와 바른 자세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시면 저도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면접관 들어가면 한번 합격한다. 아니면 이런 학교는 뭐 키 큰 사람 많이 뽑는다. 어떤 상을 많이 뽑는다. 이런 거 다 유언비어니까 믿지 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떤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정보가 있었나? 하면서 그런 뭐 그렇대 이런 소문들은 이렇게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녁 학원에 배치되어 있는 차, 보이차가 있었는데 보이차를 이렇게 큰 컵에 뜨겁게 우려내서 계속 마셨어요. 보이차가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을 태워주는 살짝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제가 학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계속 마셨어요. 학원을 갈 때마다 계속 리필하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따르신 분들이 마르셨고 피부도 좋으시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살짝 식욕이 억제된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은 살이 찌는 거를 별로 안 먹고 차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붓기 정도? 지방은 조금씩 빠지는 듯 했어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아쉬운 점 부분도 있었는데 집중이 잘 되고 피드백도 잘 받고 답변도 잘 고쳐지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수업도 있는 반면에 시끌시끌한 경우도 있고 선배와 학생들이 친해서 조금 산만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3, 40분은 처음에 시작하고 해요. 애들 다 왔나? 이런 식으로 바로 수업을 시작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남은 건 1시간 40분 정도인데 한 타임에서 먼저 8명 수업 받고 제가 그때 수업을 못 받았다면 그 다음 수업에 제가 봤는데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수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계속 수업을 받다 보니까 비슷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피드백. 웃음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낮다. 답변 준비가 조금 안 돼 있네. 하자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영어 지문 타임에 또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어 지문. 학교별로 영어 질문이 있는 학교를 쳐가지고 프린트를 다 뽑아주셔서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주 어려운 거는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아예 못하다가 좀 할 줄 알게 되니까 면접을 봤을 때도 다른 친구들은 살짝 버벅버벅 거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 부분을 못 읽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일주일 전이든지 인터넷에 쳐서 발음을 쳐가지고 학교에 다 있다고 하니까 그걸 보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을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딱 들어서 읽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가리면 종이 이렇게 딱 가려버리면 읽을 때 표정도 면접관 분께서는 못 보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내려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 아예 준비하지 않은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자주 이용하는 앱이 무엇이냐? 진이에게 선물 받고 싶으면 뭘 받고 싶냐?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 살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그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답이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저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능력은 키우셔야 될 거라서 저는 일반 전형만 계속 넣었지만 어떤 친구는 농어촌 전형이든지 특기자 영어 이런 것처럼 여러 전형으로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으실 수 있으면 여러 전형을 넣어서 면접을 2번, 3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에 꼭 가고 싶다, 일지망이다 하시면 일반 전형 말고도 넣으시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1차 때 떨어졌다. 그럼 2차 때는 화장을 바꿔보든지 아니면 면접복을 바꿔보든지 이런 시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학원을 빠짐이 없이 꾸준히 다녔던 경우고 제 친구나 아니면 다른 분은 뒤에 가면 갈수록 안 오시는 경우나 안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괜찮다 이런 곳도 가신 분이 있고 항공과가 아니더라도 호텔 쪽으로도 학원에서 가르쳤거든요. 그 친구는 좀 끝에는 많이 안 오고 잠도 자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꾸준히 갔다고 합격한다 이렇게 보장은 없어요. 다른 분께서는 4년제도 많이 넣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를 넣었죠. 그 이유를 처음에는 상담을 했을 때는 이렇게 2년제는 시간이 짧지만 그 시간 안에 수업을 빡 들어서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는 취업을 빨리 하고 싶어서 2년제를 많이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를 봤을 경우에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 시간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시간도 있고 그 시간이 많지만 점점점 자신의 캐리어를 쌓아서 더 취업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2년제에 가면 취업이 빨리 할 수 있다? 4년제에 가면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하는 기간을 까먹지 않으시고 잘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시까지 안 갈 거야. 수시 2차까지 안 갈 거야. 한다고 그 기간에 원서 접수도 안 하시면 조금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을 봤지만 정시로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예 난 정시로 안 갈 거야 해서 수능을 이렇게 쉬는 경우가 있다면 그분은 나중에 정시를 보고 싶어도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7개 원서 접수를 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다 떨어지고 갈 학교가 없다라는 걸 생각해서 면접을 보지 않고 이 내신 성적으로만 접수할 수 있는 곳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댓글로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